제 인생은 모범생이라는 큰 트랙을 벗어난 적이 없었어요. 공부, 대학, 직장, 결혼, 육아까지 큰 길로만 걸어왔는데 힐러의 길에 들어서면서 스스로 개척해가는 새길을 만나게 된 거죠. 정답 없는 이 길이 참 막막했습니다. 교과서처럼 살아온 제게 미지의 것을 찾는 느낌이 쉽지 않을 거라고 헤일로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실제로도 제 모든 측면에 도전한다는 느낌이 컸어요. 힐링을 시작하고 제 주변이 안정된 시점에 힐러를 시작하면서 다시 또 다른 산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힐러로서 첫 세션 하던 날 제 상태를 기억해요. 나는 경험해 본 게 별로 없는데 어쩌지? 저의 첫 학생은 경력, 타이틀, 나이 할 것 없이 저보다도 경험이 훨씬 많은 분이에요. 그래서 그 압박감이 컸어요. 어떤 얘기를 해드려야 하나. 내가 할 말이라고는 교재와 선생님이 해주신 이야기뿐이었죠. 제가 들었던 본 수업 녹음본을 들으면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필기를 했어요. 그리고 제 학생에게 앵무새처럼 그 정보를 그대로 전달했죠. 수업날이 돌아올 때마다 혹시나 취소 안 하시나 이런 생각하며 도망가려는 제 모습에 괴로웠어요. 교사로서 가르쳐야 한다는 부담감이 꽤 컸던 거죠. 첫 수업을 하기 전 선배 힐러들과 대화 중에 하나같이 했던 말이 생각났어요. 힐러는 그냥 다 내려놓고 통로 역할을 할 뿐이다. 자괴감이 드는 동시에 이 관계에서 저의 역할이 궁금해졌어요. 그러자 제가 느낀 부담감의 다른 측면이 보였습니다. 난 당신을 가르치는 교사니까. 제 마음속 우월감이 튀어나오더군요. 놀랐던 건 그 우월감의 출발이 학생에 비해 제 모든 면이 부족하다 생각한 열등감이더라고요. 모범생 칭찬을 먹고 자란 우월감. 그 칭찬 못 받을까봐 진짜 나의 감정을 억압한 나. 얼어붙은 감정으로 허술하게 벌어진 인간관계의 틈. 그 틈을 해결하기 위해 상대의 기쁨을 충족시키는 태도. 얼마 전 수업 시간에 예리한 자각 없이 듣기 좋은 말만 하려는 저를 봤어요. 그간 제 삶에 사용했던 심리구조와 생존기술이 힐러와 학생 관계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 거죠. 종이 앞뒷면처럼 마주한 열등감과 우월감을 반복하면서 말이에요. 교사로 힐링스쿨 수업을 이어가며 한쪽에서는 헤일로 선생님과 세션을 병행했어요. 매 세션마다 노트에 필기하는 저를 보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공감과 경청, 그게 다예요. 저에겐 어려운 일이었어요. 세션은 1시간 반, 수업은 3시간. 이 시간에 제 학생의 이야기를 경청하는데 어느 순간 제 정신이 흩어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럴 땐
그분에 대한 최대의 존중심을 발휘하고 있지 않음을 인정해요. 헤일로 선생님이 세션 중에 보여주시는 한결같은 태도가 있어요.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저에게 초집중하는 태도. 도대체 저 모습은 어디서 오는 걸까? 본인의 의식, 무의식적 집중을 앞에 있는 클라이언트에게 쏟아붓고 있는 느낌? 한결같이 경청하는 선생님의 걸음이 진실로 겸손하다고 느낀 지점이에요. 진실로 겸손하다는 것. 그 모습을 보면서 저를 반추하게 되었어요. 나는 그러한가? 그런 척 하고 있진 않나? 얼마 전 제 학생분이 헤일로 선생님의 학생 워크숍을 참여하고 나서 한동안 멘붕 상태가 된 적이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없었지만 그분의 충격을 짐작할 수 있었죠. 저 역시도 선생님의 말 한마디에 제 에고가 소리 없이 휙 잘리는 경험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화려한 검수를 교사인 제가 제 학생에게 하고 싶은 욕심이 나는 거예요. 선생님이 수많은 클라이언트를 만나며 자신을 날카롭게 보고 쳐냈던 그 몇만 시간의 고통은 생각도 안 하고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오만이에요? 도대체 이 오만함은 어떡하고 진실한 겸손함은 어디서 찾아야 할지 답답했어요. 힐러는 그냥 비우고 듣기만 하면 된다는 했는데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때까지도 충격에 늪에 있던 제 학생분께 어떤 말을 해야 할까 하다가 제가 할 말들을 노트에 적어놓고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준비한 말들을 본인이 모두 말씀하시는 거예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충격의 동굴에서 자신이 무엇을 마주했는지 딛고 일어서는 그 과정을 담담히 이야기하셨어요. 그 모습이 숭고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무 말 없이 눈물이 흐르더군요. 경청을 통해 일어나는 공감, 자연스럽게 따라온 진실한 겸손. 이게 나를 비우고 통로가 되도록 하는 건가? 정해진 틀에 맞춰온 저는 힐러라는 일을 통해서 사람과 세상 사는 방법을 새로 배워요. 미진 씨가 하나하나 새롭게 배우는 거면 빠를 거예요. 아는 줄 착각하는 사람이 더 더디거든요. 백지에서 시작하는 게 더 빨라요. 지금의 저는 겉만 보고 믿는 삶의 이면을 통찰하는 눈이 없는 중년의 여성일 뿐이었어요. 특히 힐링스쿨에서 교사와 학생이라는 관계에서 새로운 삶의 기술을 배워요. 학생을 통해 오만한 제 꼬라지를 보고 그분 역시 교사인 저로 인해 역동이 일어나요. 어느 날에는 서로의 존재에 대한 존중을 표하다가도 어느 날에는 서로의 위치성 게임을 눈치채고 울상해집니다. 헤일로 선생님이 늘 이야기하시죠. 들쭉날쭉한 인간의 에고는 믿기 어렵다. 자신이 그렇다는 걸 자각해도 그 굴레에서 바로 못 벗어난다.
변화가 귀찮으니 그 패턴을 반복한다. 그럼에도 이 과정을 멈추지 않는 건 바로 그게 힐러로서 빨리 성장할 수 있는 장치이기 때문이에요. 학생이 준 이 기회가 나의 무지를 발견해가는 과정이라는 게 그분 역시 저와 함께 가는 여정 속에서 스스로 깨달아가고 있다는 게 정말 고맙고 놀라워요. 근데 이 꼬라지를 들여다보는 고통을 솔직하게 감수하지 못할 땐 언제나 도망가고 싶은 유혹에 시달려요. 그래서 헤일로 선생님이 늘 이야기하세요. 도망가고 싶어도 돈을 받는 순간 입에 쥐약을 뭉개야. 맞아요. 정말 돈 때문에 오도 가도 못하고 나를 들여다봐야 해요. 진짜 도망가고 싶어도 숨을 곳 없이 발가벗겨진 상태를 감당해야 하고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깊은 곳까지 찌르는 헤일로 선생님의 말도 소화해야 하고요. 그리고 비로소 이해되었어요. 힐러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될 순 없다는 말. 자신을 처절하게 파고 통렬하게 보아야 하는 거구나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힐러를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데 저는 겁없고 순진해서 이걸 덜컥 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장하고 있으니 동료들이 이야기한 안전함이라는 것에 대해 이해가 되기도 하고요. 세상 물정 모르는 햇병아리가 이 치유 공동체에서 한 사람의 성장과 치유를 다룬다니 얼마나 미숙하겠어요. 그런 상태조차도 성장의 관점으로 받아들이고 훈련 과정에서 실수하더라도 힐링스쿨이라는 시스템이 백업해주니 저 자신의 치유와 성장을 안전하게 실험할 수 있겠더라고요. 개인적인 친밀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워크숍에서 진실한 말만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이런 안전함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 4개월차 햇병아리 힐러의 고백이었습니다. 2년 전 밀랍 인형처럼 표정 없이 수업에 앉아 있었던 제가 지금 성장을 위해 멈추지 않을 이유가 이것 말고 더 필요할까요?